인삼풍수님에게 질문 제 70호를 드립니다. 오천정시 정세하는 생원에 불과합니까? 인삼풍수께서는 영천 보현산에서 기룡산을 거쳐 내려온 용맥이 옥녀 탕금형의 장대한 국세를 만든 오천정시 문중묘역의 비밀을 알아본다고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 묘역이 있는 묘가 한 80여 개 된답니다. 근데 그 80여 개 되는 묘 중에 어느 묘도 혈이 없대요. 그러면서 묘지가 없는 5곳에 혈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묘역에는 최고 어른이 14세, 15세, 16, 17, 18, 19세까지 있습니다. 최고 어른 정차근이 이 설악대사라는 분이 잡은 전설이 있는 묘지입니다. 명당이라고요. 그 어른 묘가 귀시부비입니다. 귀시면은 뭡니까? 조선소의 그 관찰사,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참판, 그리고 종이품입니다. 그 다음에 부비면 뭡니까? 농경시대 수천석 9,999석까지의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아들은 별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에 가면은 정세아가 의병장을 했고 임고성운을 창건하고 창건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강호정을 건립했습니다. 돈 없으면 못하지요. 그 다음에 둘째 집의 손자 귀하는 병화절도사 종이품을 했고, 그 다음 정세아의 아들 수번은 종이품 내금위장을 하고 오공종택을 건립했습니다. 고소는 호의는 종삼품의 하천제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호시는 삼용을 건립하고, 호지는 절제사 정삼품을 했습니다. 오대손에 가면은 여기 오해당도 건립합니다. 이렇게 인물이 나고 부가 있는데 여기에 그 묘가 하나도 발복지가 없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건 앞에 도표를 내가 설명했죠. 이게 그 묘역입니다. 묘역인데 14세 정차근이 여기 여기 최초의 묘예요. 이게 설악 대사가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아들이 있고 저 위에 손자, 밑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내려오면 있어요. 근데 인삼풍수는 여기 빈자리에 묘가 있고 요거는 벽진이신의 땅입니다. 요 경계선 이 밖으로 요건 전부 다 벽진이시들 땅이에요. 여기 묘가 3개가 있고 요 뒤에 술소패 빈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좀 빈자리예요. 이 빈자리에 혈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의 발복은 어디서 나왔는가요? 특히 인삼풍수는 조선 발복을 주장합니다. 즉 손자까지 발복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 내금위장하고 이거는 이미 증손이죠. 이거는 손자고. 그래서 천인지 귀족풍수 박연호가 인삼풍수에게 질문 65호 발복은 했는데 왜 원인을 못 찾았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은 인삼풍수님, 당신은 저 오천정시 묘역에 못하러 갔어요. 부와 귀가 어디서 났는지 그 원천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오직 빈자리 5곳에 혈이 있다고 혈자랑하러 갔는가요? 인삼풍수 당신은 이런 능력으로 풍수라고 떠들고 있어요. 정세와 정기와 정수본의 발복과 저 집안의 부는 누구의 묘 발복인지를 5일 내로 답변하십시오. 답변 못하시면 MRI도 맥로도 거짓말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60몇 개의 질문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뭐냐, 도인이 점주해줬던 오천시 묘역의 좌장혈은 어디냐 하면서 여기에 그 2분 45초에서 3분 21초에 보면은 여기 하는데 정세아 이 묘입니다. 정세아 좁으면 정차근은 이게 설악 대사가 잡아준 그 전설이 있는 묘입니다. 정차근 묘역까지 혈이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리가 되어 정세아가 재산도 있고 의병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여기 천인지 귀족풍수 박연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세아는 퇴계선생의 문인으로 생원에 불과하다. 생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물이. 나중에 의병장을 모집하고 정직으로 병조 판사를 받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정직도 뭡니까? 정직 나름이죠. 여기 혈이 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가 자리가 돼가지고 저 위에 정세아가 뭐 재산이 그래 있어 의병도 모집했다 하는데, 실제로 정세아는 뭐 이게 그 퇴계 선생의 그 문인인데, 그래서 벼슬은 뭐 그냥 생원에 불과했으니까 나중에 의병 모집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성 싸움 뭐 이런 데 참여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정직으로 뭐 병조 참판인가 병조 판서인가 이게 받은 건데,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예, 이렇게 16세 정세아는 역사 기록에도 의병 활동을 한 문인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정직은 발목과 영성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두산백과에 보면 시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한 것이 불문율이었다. 왜냐? 서로 자신들의 조상이 잘났다고 자랑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뭐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조정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정에서는 이것을 심사하여 사실이면은 그에 합당한 시호를 주겠죠. 그 김복현의 산 이야기에 운주산 낙동정명 임고서원이라는 이 글에 보면은 1603년 임고서원 중건에 앞장선 영천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정세아가. 또 감자선생과 노령거사라는 이 글에 보면 임고서원에 대해서 정세아의 시들이 그 임고서원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디지털 영천문화대전에 정세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록해놨는데, 이게 활동 상황이 이렇게 글씨가 작아 안 보이죠? 요걸 두 개로 나누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정세아는 어려서부터 진중한 성격의 덕망이 있었다. 명종 13년에 삼원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창의를 했고 향인들이 추대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당시 왜적들이 연청성을 점거하였는데 정세아는 장사들로 하여금 밤에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바람을 따라 불을 놓게 하니 적들이 크게 놀라 무너져 달아났다. 정세가 달아나는 적을 쫓아가 목을 베니 이로 인하여 영천이 온전하게 되었다. 난리가 평정된 후 조정에서 논공 행상을 할 때 정세아는 신은 단언하건대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적을 무찌른 것이지 공훈과 명예는 뜻함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모든 공로를 제장들에게 미루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듬해 평양과 서울이 차례로 수복되자 군사를 조희에게 맡기고 자양으로 돌아갔다. 자양이 고향입니다. 지금 영천 자양댐 있는 그쪽입니다. 선조는 그의 현명함을 듣고 황상도 찰방으로 임명하고 병조 참판으로 추정했다. 영조 8년에 병조 판서로 또 추정을 하고 정조 12년에는 강이라는 시호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 정세에 대한 한국 향토 문화 전자대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이품을 한 정귀하 그는 중종실록이에요. 딱 요 하나뿐입니다. 같은 종이품을 한 정수본은 영천 디지털 문화대전에 보면은 내용이 있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 공직에 있을 때 그 기록뿐이에요.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은 족탈부족입니다. 인삼풍스님, 귀는 꼭 계급이 아니죠.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령보다 더 명예롭죠. 올림픽 금메달, 권투 선수 홍성환, 골프 선수 신지혜, 홍길동, 임꺽정도 명예죠. 남명 조식 선생은 과거급제도 못했지만 정승보다 더 명예롭죠. 정직도 자손이 귀하게 되어 받는 것이나 오래 살았다고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죠. 그러나 사회적 공적이 있는 인물은 정직을 청하여 조정해서 심의하여 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지 않은가요? 정병조 판사는 아무나 줍니까? 정세환은 비록 생원이지만 그의 사촌 정이품 병마절도사 정귀하보다는 월등하죠. 또 아들 종이품 내금위장 정수번보다도 월등하죠. 정세환은 시호도 받았죠. 시호는 동네 계획기도 줍니까? 최규하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가 무학이라고 쑥덕거렸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4사 3경을 읽은 그 당시 최고 여성입니다. 학력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요. 정세를 생원급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까?